싫어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계절 감각에 맞는 텍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두보의 중량절의 누대에 올라를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낭독을 한번 들어보시죠. 중량절의 누대에 올라 두보. 채찍 바람에 하늘 드높은데 원숭이 울음 그슬프고 맑은 물가의 흰 모래톱에 새떼가 날아서 돌고 있네. 가없이 지는 나뭇잎은 여기저기 우수수 떨어지고 거침없는 장강의 물줄기는 남실남실 흘러오느나 아득히 먼 객지의 가을을 슬퍼하는 나그네 신세여, 병치레를 평생토록 해온 나는 홀로 누대에 오르네. 가난과 고난으로 인해 귀밑털이 서리처럼 하얘져 이제는 늙었어라. 막걸리 잔마저 새로 멈추었어라. 낭독 잘 들어보셨습니까? 두보 8세기 때 중국의 시인, 여러분도 잘 아시죠? 중량절에 누대에 올라. 중량절이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홀수입니다. 음수는 짝수고요. 양수 즉 홀수가 겹친다는 뜻의 9월 9일 음력 9월 9일이 중량절인데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였어요. 중국 당나라 송나라 시대 때에는 8월 15일 음력 8월 15일 중추절보다 더 중요한 명절로 취급했는데, 물론 이때도 조상들을 위한 차례를 지냈습니다. 특히 또 국화전을 부쳐 먹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시의 원래 제목은요, 등고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 이 뜻인데, 중량절의 누대라고 하는 것은 누각과 정자를 말합니다. 그것을 총칭해서 누대라고 합니다. 누는 누각이고요. 요 대는 대체로 정자를 말하는데 누각이든 정자든 언덕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덕에 올라갔다고 해도 되고요. 누각이 정자보다는 좀 더 건축이 웅장합니다. 왜? 누각은 2층이거든요. 2층으로 되어 있고 정자는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8대의 누각 중에서 유명한 누각, 조선시대 3개의 누각, 3대 누각이 있습니다. 평양 부백루, 진주 초송루, 밀양 영남루 3대 누각입니다. 이 3개의 누각 못지않게 또 유명한 누각이 있죠. 남원의 광환류. 이몽룡과 성춘왕이 만났다고 하는 그 강한류. 아마 그 강한류는 춘향전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게 되지 않았느냐. 근데 춘향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조선 말기거든요. 조선 말기거나 연려춘향 수줄과는 거의 대한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강한류가 별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3대 누각이 그 3가지가 있다. 저는 진주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주 촉성루에 갈 일이 많이 있습니다. 누각이나 정자가 있는 곳에서는 뷰가 아주 좋습니다. 정말 촉성루 그 누각에 올라서 난강을 내려다보면 참 뷰가 좋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량절에 높은 곳에, 그러니까 누각이나 정자에 오르면 재수가 좋다더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날에 늙은 나이에 두보가 누대에 올라서 누각이나 정자에 올라서 풍경을 내려다보면서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한 어떤 해한의 감정이랄까, 그것을 곱씹고 있는 그런 시인데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두보의 7원 율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시는 서기 767년에 만들어진 시입니다. 옛날에 한시는 성경 후정이거든요. 먼저 경치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후정, 시인의 감정을 뒤에 드러낸다. 이 시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경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치냐? 가을의 적막하고도 후락한 정경을 묘사하고, 뒷부분에 가서는 인생무상이랄지 노년기의 처량한 자기 신세, 자신의 팔자, 운명 이런 것을 비탄하는, 한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불우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불우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 시대도 난세였고요.
아무리 성당이라고 해도 당나라의 그 문화가 상대적으로 왕성했고 시가 왕성했을 뿐이지 굉장히 그 내우 외환에 시달렸다. 특히 반란 사건이 많았다. 알록사나의 사건, 사사명의 사건, 이것을 합해서 안사이난이라고 하죠. 벼슬도 하지를 못했는데 친구 업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업무의 청구로 업무가 조그만해 중앙정부에 조그만해 힘을 좀 쓰고 있던 사람이고 두부 정도는 줄을 대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친구 업무에게 부탁을 해서 야, 나 조그만 벼슬이라도 하나 어떻게 좀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절도사 막로로 들어갑니다. 절도사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거든.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 군인의 그 총책임자입니다. 우리나라로 그런 게 있었죠. 병마절도사,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전라, 자도 병마절도사. 팔도에 반씩 나누어서 병마절도사가 16명이 존재했습니다. 8 곱하기 2니까. 이렇게 절도사 막로로 들어가서 종류품, 임시직, 간직을 맡는 것이 이 사람이 했던 유일한 배설이 아닌가. 그리고 종류품이라고 하면 지금 6급 공무원 정도. 그래서 내가 요 공무원 생활 조금 하다가 내 집을 마련합니다. 성도, 원래는 서울 출신인데, 장안 출신인데, 성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간호, 장비, 제갈공명이 유비 사명제가 제갈공명의 근거지인 칭두, 즉 성도에 가서 거기서 성 안에 일을 하다가 내 집을 마련해서 성 밖으로 조용하게 전원주택을 하나 마련합니다. 그것이 두보 초당이고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두보 초당은 어땠습니까? 문화혁명 때 파괴되었다가 문화혁명 10년간 끝난 이후에 다시 잘 복원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친구의 업무가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의지가지가 없는 몸이 되었어요. 더 이상 중앙정부 쪽에 줄을 댈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다시 유랑길을 떠납니다. 그게 두부 초당에서 나와서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장강 따라, 그러니까 양쯔강 따라 이렇게 가는데 동쪽으로 갑니다. 동남쪽으로 이렇게 흘러들어가면서 또 어느 마을에 정착했나 봅니다. 항상 갈 때는 가족들을 데리고 갔죠. 200은 갈 때마다 가족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내 여자를 만나고 새로운 자녀를 낳고 했지만 두부는 끝까지 가족을 책임집니다. 그만큼 유교적이고 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200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래서 장강, 그러니까 양쯔강 상류와 중류 중간쯤 얻어되는 물가에 강가에 사람 모양인데 거기에서 음력 9월 9일 중량절이 되니까 그 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누대에 혼자 올라간 거야. 그때 나이도 안 해요. 좀 많이 됐고, 죽기 한 3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50대 한 중반에 가까이 되는 나이입니다. 이거는 두시 언해에도 번역이 되어 있어서 유명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고, 나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 시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두시 언해로부터 좀 벗어나고, 기존의 중문학자들이 번역한 책들을 안에 좀 벗어나서 좀 참신하게 새롭게 번역을 해보자 해서 오늘 안에 여러분께 제시하는 겁니다. 채찍 바람에 하늘 더 높은데 원숭이 울음 구슬프고 한자로는 풍겁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급하고 바람이 빠르고 하늘이 높고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을만 되면 하늘이 이렇게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주 맑으니까요. 그래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해서 천고마비라고 하는데 풍겁천고 가을 이때 음력 9월 9월이니까 한 양력 한 초 중순 됩니다. 바람은 급하고 빠르고 하늘은 높고 이 바람을 어떤 바람이라 할까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구사전 많이 찾아봤어요. 남실바람이라고 해보는 게 어떨까? 근데 남실바람은 낙엽이 떨어질 정도의 바람은 아니라고 해요. 나뭇잎이 흔들릴 정도의 바람이 남실바람이라고 합니다. 소설바람 하니까 조금 가을바람은 인상은 있는데 조금 쓸쓸한 그런 바람이고 소설바람도 괜찮습니다만 딱 들어맞는 말은 아니겠죠. 갑작바람 그거 괜찮아요. 갑자기 부는 바람인데 갑작바람. 그러니까 갑작바람 할까라고 생각은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세바람이 있어요. 강세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안 오고 건조할 때 부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초가을에 부는 바람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음력 9월 9월이면 초가을이 아니거든요. 가을이 한참 깊어갈 때거든요. 10월 한 중순쯤 되니까. 그리고 거친 바람이란 말도 있어요. 우리 안에 국어 낱말 중에서 거친 바람도 괜찮고 마가을 바람이 있는데 마가을 바람은 북한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늦가을 바람인데요. 바람이 굉장히 빠르대요. 그런데 이거 지금 9월 9일이니까 음력 9월 9일이니까 늦가을은 아니잖아요. 계절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거 하나 골랐어요. 채찍바람. 채찍바람이 뭐냐? 채찍질 하듯이 간간히 세차게 부는 바람. 이것이 바람이 빠르다 할 때 빠른 바람에 해당될 수 있어서 제가 채찍바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채찍바람 선택하는데도 이렇게 구구사전 찾느라고 30분 이상 걸렸습니다. 채찍바람에 하늘은 더 높은데 원숭이 이름 구슬프고 2시간에는 바람이 바라며 하늘이 높고 나베 대바람이 슬프니 나비 바로 잔나비 저 원숭이입니다. 그 당시는 잔나비 나비라고 했어요. 맑은 물가의 흰 모래톱에 새떼가 날아서 돌고 있네. 저청 사백 조비해. 저청 물가 저자 물가는 맑고 맑을 청자 사백 모래밭은 백 희고 조비회 새는 비 날아서 회 돌고 있다. 빙빙 도는 것을 회라고 해요. 빙빙 돌 해자입니다. 그런데 두시 언해에서는 이 회를 물가지 맑으며 몰에 현대 새내라 돌아오노다. 현대 흰 곳에 새가 날아서 돌아오구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고 있다, 돌아온다. 조금 다르죠. 돌아오는 것과 이렇게 빙빙 도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빙빙 도는 건데 지금 돌아오노다 이렇게 했으니까 약간 안에 그저 핀트가 좀 안 맞습니다. 두시언해가 거의 완벽한 번역이라고 해도 좀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이병주 선생은 두시언의 최고의 권위자인데 완벽하다고 늘 이야기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완벽한 번역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 없이 지는 나뭇잎은 여기저기 우수수 떨어지고 이게 제일 제가 고심 많이 한 부분입니다. 무변 낙목 소소하 낙자 떨어질 낙자 또 내릴 하자 아래로 떨어질 하자 이게 낙하고 하가 두 번 반복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두부의 의도를 갖다 잘 모르겠어요. 두 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변 가장자리 없는 그 말이거든요. 낙목을 그냥 그대로 살리려고 했어요. 가 없는 낙목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그것도 구구사전 찾아보니까 잎이 떨어진 나무를 낙목이라고 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암만 표준국어 대사전에 있지만 잎이 완전히 떨어진 나무를 나목이라고 합니다. 벌거벗을 나자에 나체할 때 나자에 나목 박완서 소설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낙목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낙목은 잎이 떨어지려고 하는 장차 떨어지려고 하는 나무이거나 떨어지고 있는 나무 현재형이나 미래형이 벌어서 있는 것이 낙목인데 표준국어 대사전은 과거형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미 나무잎이 떨어졌다. 낙목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좀 찝찝해서 내가 처음에는 낙목 그래도 반영하려고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가 없이 지는 나뭇잎은 낙자가 지는입니까? 소소히 날이고 소소하다 하는 것은 우수수 그러니까 우리말의 어태어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수수 떨어질 하자 여기저기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이름을 고려해서 여기저기 떨어지고 여기저기란 말을 갖다가 이렇게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가 없이 지는 옛날에는 가이 없이 했습니다. 가 없이 지난 나뭇잎은 여기저기 우수수 떨어지고 두시언해로 한다면 가 없이 지난 나뭇잎은 소소히 날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침없이 없는 장강의 물줄기는 남실남실 흘러오느라 이거는 두시언에는 다에다가 알에다가 점 짓고 니얼시어 달 없는 긴 가람 그 길장자니까 긴 가람. 근데 이게 장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명사 아니고 고유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장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양쯔강이 장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시언에는 그 지리 개념을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긴강이라고 한 거예요. 달 없은 긴 가람만 니저 오노다. 이어서 오구나. 그러니까 한자는 부진, 다함이 없는 부진, 장강, 공곤래. 공곤하다는 말은 지금 우리 국어사전에 있습니다. 넘실, 출렁 이런 뜻이에요. 근데 두시언에서는 니저 오노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엄 오노다.
이음 이어서 계속 이어서 오는구나. 근데 이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이런 말은 만들면 됩니다. 괜찮아요. 왜? 일을 할 때 시험 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시험이 있으면 이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곤이라고 하는 한자를 두시언의 번역자들은 니점 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출렁 혹은 남실 또 언감을 크게 하면 넘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함이 없는 을 갖다가 나는 거침없는 으로 이 바꿨습니다. 결국 뜻은 같아요. 거침없이 흐르는 장강, 그러니까 거침없는 장강의 물줄기는 남실 흘러오누나. 아득히 먼 객지 가을을 슬퍼하는 나그네 신세여. 이것도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만리 비추 상작객. 만리 먼 곳, 만리나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먼 곳이죠. 객지라는 뜻입니다. 만리 비추 가을을 슬퍼하라. 가을을 상심해 하다. 상작, 널 상자, 널. 그러니까 먼 타양 객지에서, 타간 땅에서 가을을 상심해 하면서, 가을을 슬퍼하면서 널 나는 작객, 나그네가 되다. 될 작자, 창작하다, 만들 작자, 널 나그네가 되는구나. 이 뜻인데, 조그만하게 제가 비틀어서 번역을 한 것이 아득히 먼 객지의 가을을 슬퍼하는 나그네 신세여. 계속 돌아다녔으니까 가족을 이끌고 이제 늙음하게 거의 죽을 때쯤 이르니까 그 장강 중상류 어느 물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량절이 되어서 높은 누대에 올라서 이 시를 적었던 거예요. 병치레를 평생토록 해온 나는 홀로 누대에 오르네. 병치레 사람은 당뇨병 환자입니다. 소갈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항상 약물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저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2보 정도 되면 그 당시의 약 수준 이상의 안에 그거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 안에 선비들은 이렇게 한자를 알기 때문에 의학 책을 보고 의학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안에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그게 무슨 약초를 캐고 나무 뿌리를 캐고 그것을 다리 묶고 했어요, 스스로가. 그래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얻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안에 정보들이 안에 막 안에 이 시정에 거리 안에 쏟아져 나오면 또 선비들은 선비들끼리 놀고 장사치는 장사치끼리 놀고 평민들은 평민들끼리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그것을 곰곰이 귀담아 들어두었다가 실제 실험도 해보고 자기 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험도 해보고. 그래서 늘 약물을 구하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특히 안에 무슨 당뇨 합병증도 온 것도 아니고 몸 관리 해가면서 당뇨는 심했대요. 심한 당뇨병이지만 이렇게 스스로 이거 몸 관리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병치레를 평생토록 해온 나는 홀로 누대에 오르네. 누대, 높은 곳에 오르네. 누각이나 정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난 고한 번상빈.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간난이 가난입니다. 기억이 니은 간난이 니은과 니은이 서로 부딪히니까 한 가지가 동음생략된 거예요. 간난이란 말이 가난으로 바뀐 겁니다. 고한, 괴로운 고통 속에서 한을 느끼는 거.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고난이라고 해도 됩니다. 가난과 고난으로 인해 번상빈, 번잡하다. 번잡하다 하는 것은 번거롭게 뒤섞여서 어수선하다, 어지럽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제 늙음하게 노쇠해져서 어수선해졌다 그 말입니다. 정리정돈이 안 됐다. 늙으면 다 그렇잖아요. 이게 머리가 이게 부해지고 머리도 까지기도 하고 머리가 흩어지기도 하고 머리에 하얀 안에 설이 맞은 듯 하얗게 새기도 하고. 나는 다행히 이렇게 65의 나이가 돼도 머리가 설이 맞은 듯 이렇게 하얗게 센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내 이 머리 그거 하지 않았어요. 염색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튼 기미털이 가난과 고난으로 인해 설이처럼 기미털이 하얘져. 그 사실은 원문대로 하면 어수선해져 이렇게 해야 돼요. 번상민에서 번에 해당되니까. 빈은 머리털이고 상은 설이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하얘져 이게 제가 한 거예요. 사실은 어수선해져 어지러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지막 행을 봅시다. 이제는 늙어서라 요도 신정 탁주배. 요자가 아주 어려운 한자예요. 거의 내가 본 일이 없습니다. 초라하게 되다, 노쇠하게 되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거나 육체적으로 이렇게 질병을 얻어서 몸이 망가지는 것을 요라고 합니다. 요자고 요도, 이를 도자니까 어떻게 되다 그 말이니까 요도니까 초라하게 되어 노쇠하게 되어 이제는 늙어서라. 늙었구나.
막걸리 잔마저 탁주배라고 되어 있거든. 탁주가 막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탁백이라고 하려 했어요. 우리는 어릴 때 탁백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막걸리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탁백이 하면 이 원문에도 탁주배가 되어 있으니까 탁백이 하려고 했는데 젊은 이들이 잘 모를까 싶어서 다시 막걸리로 고쳤습니다. 막걸리 잔마저 새로 멈추었으라. 이때는 막걸리가 있었어요. 빠이주만 있는 게 요즘은 중국에 빠이주는 언제부터 생기느냐? 몽골족이 중국을 지배하면서 빠이주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이후에 송나라 이후에 그러니까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는 그 남송, 북송, 당나라 그 이전은 전부 다 우리처럼 막걸리 마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막걸리, 그 발효주를 마시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몽골이 지배하면서 아라비아에서 갖고 오는 소주, 그러니까 술을 태워서 정료주를 만드는 그 기술을 아라비아에서 이렇게 갖고 와서 그때부터 지금 중국의 바이주가 생겨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려도 몽골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안동소주, 개성소주 하면서 소주가 전통소주가 생겨났고 이 소주가 유구구 오키나와로 전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일본으로 안에 가서 일본식 소주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마시는 소주는 일본적인 근대식 희석식 소주입니다. 우리 전통 소주는 아니에요. 우리 전통 소주는 안동 소주 같은 겁니다. 이러는 이때는 바이주 이런 정류주가 없었습니다. 아주 도수 높은 역시 우리처럼 농주를 마셨다. 막걸리를 마셨다. 그래서 막걸리 잔마저 새로 멈추었으라. 그러니까 단칼에 술을 끊었다. 왜? 늙음하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술 끊었다. 이제 늙었으라. 막걸리 잔마저 새로 멈추었으라. 이렇게 마지막에 늙음하게 그 건강이 문제가 생기니까 노년기에 처한 신세에 대한 한탄을 하면서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막바지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후정. 얘는 시인의 감정을 드러내죠. 앞에는 경치를 묘사하고 내가 고등학교 때 이 시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몇 번 읽고 완전 다 외워버렸어요. 고울어 옛말로 다 외워버리니까 그럼 내가 친구들 앞에서 한번 내 이거 외우는데 한번 들어봐라 하니까 나보고 막 천재답고 막 이야기하던데 천재도 아니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난 이걸 그때 머리 떠오르면서 내 평생 중국에 가볼 일이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왜? 공산주의니까 어떻게 중국에 가보겠냐. 이렇게 또 나이 50 넘어서 중국을 여러 번 가게 되었는데요. 이걸 내가 한참 만에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이게 참 시는 너무나 풍경묘사, 전경묘사를 잘했는데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곳이 외향이 바로 강이 흐르고 아주 경치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금은 많이 지형이 바뀌어 버리는데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내 태어난 강가 주변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내 어릴 때 참 그 경치가 좋았거든요. 떠올리면서 이 시에 나타난 전경을 오버랩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두보의 중량절의 누대에 올라 원 제목은 등고 높은 곳에 올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내 식대로 번역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두보의 시 한 편 공부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량절의 누대에 올라 두보 채찍 바람에 하늘 드높은데 원숭이 울음 구슬프고 맑은 물가의 흰 모래톱에 새떼가 날아서 돌고 있네. 가없이 지는 나뭇잎은 여기저기 우수수 떨어지고 거침없는 장강의 물줄기는 남실남실 흘러오느나 아득히 먼 객지의 가을을 슬퍼하는 나그네 신세여 병치레를 평생토록 해온 나는 홀로 누대에 오르네. 가난과 고난으로 인해 귀미털이 서리처럼 하얘져 이제는 늙었어라. 막걸리 잔마저 새로 멈추었어라.